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준수하자. 연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가 되면 과연 전망이 있을까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필드 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노무법인 또는 개인 노무사 사무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노무사 되지 마세요 라는 패러디 짤이 있는데요. 과연 패러디에서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공인 노무사의 전망과 연봉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크게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채용 노무사, 사무실 사용을 같이 하고 비용을 분담하기는 하나 담당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법인 파트너 노무사, 법인의 대표 노무사, 1인 개별 사무소를 운영하는 노무사 등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완전 거짓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습기간 동안 40에서 50만 원의 급여만 주고 일을 시키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게 됩니다. 업무의 양은 열정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수도권 친구나 선후배들은 일이 많고 박봉이라고 아우성이 잦습니다. 수습기간을 지나야 직무개시 등록증이 발급되고 그 이후로 본격적인 공인노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봉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평균적인 급여 수준은 월 250만 원에 추가 인센티브로 시작되는 곳이 많습니다. 법인에 일이 많은 곳은 28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주는 곳도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본인 능력이기 때문에 수습딱지를 뗀 후부터 바로 높은 급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매달 고정급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차) 급여 수준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할 때 1년에 50에서 100만 원 가량 임금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차가 올라간다고 계속적으로 급여가 상승할 수는 없고 대략 3년에서 4년 가량 연차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리 연차가 높더라도 법인이나 사무소에서 소속되어 있는 채용 노무사의 경우 대략적인 기본급 상한선이 500에서 600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어떤 분야이건 극과 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을 낸다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파트너 노무사나 개인 사무소 대표 노무사님들도 많이 버시는 분은 정말 많이 버실 거고 못 보시는 분은 채용 노무사보다 못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워크넷 통계에 따르면 공인 노무사 연봉 상위 25%가 약 7천만 원, 중위 50%가 4,500만 원, 하위 25%가 3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파트너 노무사나 개인 사무소 대표 노무사의 경우 최소 월 1,000만 원에서 월 2천만 원 사이의 수입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무법인의 설립은 최소 공인노무사 2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무법인의 크기에 따라 연봉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법인 아래 소속 노무사와 직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봉도 커질 수밖에 없고 개인 노무사나 파트너 노무사의 연봉이 한계가 있었다면 노무법인 대표님들의 연봉은 한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으로 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미니멈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노동관계법령이 매년 변경되고 있고 인사노무에 대한 이슈나 관심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 공인노무사의 합격자 배출수가 적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닐까요? 또한 국내 회사의 외국 공장 이전, 외국계 회사의 국내 진출 등 글로벌 시대의 노사관계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다면 전망이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인노무사의 연봉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 자격 시험을 준비할 때 고민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평균 연봉과 전망에 따라 자격증 시험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자격사이건 항상 이제는 내 도전이다 라고 말이 오가고 거래가 시원치 않다 라는 한탄하는 소리도 자주 듣습니다. 자격증의 종류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역량, 영업력이 본인의 앞길에 대한 전망과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건 선두에 서 있다면 높은 성취감과 함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법을 준수하자! 은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